2023년 1월 26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죠. 네,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로커스로 단타로 수익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지 마세요. 맞추기 어렵습니다. 팔고 나면 오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안 오르고. 그거 아무나 맞출 수 없고요. 로커스 체인은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언제 뭐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가격이 그때 되면 뻔할 거고 뭐 그런 거가 너무나 예측이 되는 거를 어느 누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어떤 이슈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는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우리 데이빗 우리 사업부에서 해외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데이빗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작은 화면이지만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빗 왕이고요. 블룸테크놀로지 해외 사업부 이제 해외 사업 담당 겸 PM을 겸직하고 있는 데이빗 왕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긴장되네요. 긴장돼요? 네. 처음이라. 얼굴이 이쪽으로 이 각도가 좀 잘 보이는 각도 같은데 옆으로 좀 해주세요. 좀 더. 네. 데이빗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그런가요? 네. 특별하게 이제 한국말로 오늘은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하고요. 네. 네. 예, 뭐 진행할까요? 네. 진행해 주시죠.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블룸테크놀로지 5년 차고요. 원래는 이제 게임 쪽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블록체인 업무도 같이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일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 MIT에서 블록체인 사업 개발 코스를 밟아서 거기에서 배운 지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 개발과 사업 기획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MIT 수업입니다. MIT를 나온 건가요? 아니, MIT는 안 나오고요. 네. MIT에서 블록체인 공부만 조금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강의를 끊어달라 그래가지고 네,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정리를 이제 홀더분들께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코스를 밟았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지는 이번엔 못하면 또 다음 기회에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사실 이번 왜 나오게 된 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사님께서 다음 웨비나 때 어떤 내용을 공유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라고 가볍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볍게 이사님 이러이러한 블록체인 관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 홀더분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웨비나까지 참석하게 될지 몰랐네요. 네. 네. 자, 본론을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MIT에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General Purpose Technology는 뭐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범용 기술. 근데 이제 그냥 범용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경쟁을 바꿀 수 있는 헤게모니를 바꿀 범용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범용 기술이 있었는지 예제를 들자면은 과거에는 철도, 네온 엔진, 전기, 컴퓨터, 인터넷 등 이런 범용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차기 범용 기술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차기 범용 기술들은 AI, 나노테크, 바이오테크, 로봇,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처음 블록체인을 배웠을 때, 그때는 정말 블록체인이 뭔지는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은 헤게모니를 바꿀 범용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논문과 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이제 차기 범용 기술에 비해 블록체인은 충분히 범용 기술의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다른 기술에 비해 아직까지는 100% 범용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왜 블록체인이 다른 범용 기술에 비해 뭐에 뒤처진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조사했을 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misconception,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오해가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적인 한계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misconception. 네. 블록체인을 범용 기술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암호화폐, 네. 이런 투기, 이런 그렇죠. 수단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이유 중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직 실사용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범용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학자들의 이론은 있지만 아직은 실사용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블록체인이 몇 배 올랐다. 누가 그렇죠. 도지코인 해서 수조 원을 벌었다. 네, 시바이누 해서 투자해서 네, 대부분 암호화폐 얘기지. 네, 암호화폐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뉴스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을 해서 나라를 바꿨다 이런 뉴스는 거의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이제 쏠리다 보니까 네. 블록체인에 대한 그 범용 기술로서의 가치가 많이 가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쪽에 많이 쏠린 것도 있지만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는 가장 큰 블록체인에 대한 misconceptio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범용 기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범용 기술이라 하면 어떤 거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컴퓨터 기술 치면 컴퓨터도 있고 과거에는 인터넷도 있고 네, 스팀 엔진, 모바일, 네. 스마트폰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인류의 생활을 또 바꾸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범용 기술의 규모를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네. 이건가요? 기본 범용 기술의 시장 규모는 기본 그냥 100조 원이 그냥 간단히 훌쩍 넘어가고, 여기서 얘기한 인터넷은 인터넷 이제 사용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이런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 200조 원이 되고, 2002년도에. 네. 컴퓨터는 586조 원이 돼요. 엄청 큰 규모죠. 네. 근데 이제 200조, 500조인데 200조, 블록체인은 네. 차세대 범용 기술은 또 규모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29년까지 성장으로 볼 때는 2029년까지 AI의 범용 기술 중 AI는 한 1,900조 원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블록체인은 2030년까지 무려 1,700조 원까지. 1,700조? 네. 그럼 앞에 데이터 보니까 인터넷이 200조고 컴퓨터 같은 범용 기술은 586조인데 블록체인은 1,700조다. 네. 2023년까지 예상이죠. 이거는 프로젝션. 이거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전혀 별개죠. 기술적으로. 왜냐면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시가총액 얘기하면은 그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그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전체 토큰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켓 사이즈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그럼 네. 지금 올해 저게 작년 수치인가요? 작년이 몇 조죠? 네. 얼마 정도죠? 5.85 빌리언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빌리언이면 그러니까 저기 그 지금 환율로 하면은 약 7조 원? 7조. 네. 7조. 그러면 300배 정도는 더 오를 거다. 뭐 성장할 네. 거다. 독일의 이제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이라면 그렇습니다. 스타티스타가 유명한 데인가요? 네, 저희 사업부에서 늘 조사기관 지역에서 그렇죠. 맞아요. 살고 있습니다. 300배 정도는 기술이 성장을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아주 얼리 어댑터의 시기에 머물러 있다. 네. 그게 아까 미스컨셉션, 암호화폐로 인식하는 오해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름을 까먹었네요. 바이탈리 브루텔리안이라고. 네네.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네. 이야기한. 비탈리 부테린. 네. 한국말로는. 네. 그분이 이제 네. 뭐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그 네. 용어가 뭐냐면은 이제 트릴레마? 블록체인 트라일레마, 트릴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블록체인이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일단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그 다음에 확장성, scalability, 그 다음에 마지막은 security, 보안성. 이 세 가지가 이제 three-legged stool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헤게모니의 기술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모든 메인넷, 블록체인 메인넷은 세계 중 많아야 2가지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저희가 매번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뭐 예제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와 보안성은 충분히, 그렇죠. 퍼블릭이니까. 이루어졌지만 확장성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제 여기에 확장성은 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노드가 많아지거나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급격히 느려진다. 그래서 확장하기 수 있느냐, 이거를 확장성, 트랜잭션이 많아도 느려지지 않는 것을 확장성을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중에 사용처는 뭐 그냥 뭐 일반 게임 뭐 이런 것을 벗어나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에서 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그 네트워크에 붙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겠죠. 뭐 100만, 1000만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억 단위의 사람이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에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블록체인으로서는 어림도 없죠. 그런 거를 해결한 게 없다, 기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 메인넷 중에서 그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다방향 각도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블록체인 메인넷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탈중앙화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확장성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있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있으면 뭐 솔라나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솔라나 외에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 메인넷도 탈중앙화를 포기하면서 확장성을 이루어내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오스나 뭐 트론 이런 거는 그때 뭐 TPS가 몇십만 TPS다라고 하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가격도 많이 올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탈중화가 아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대표 노드를 21개 운영하기도 하고 재단에서 노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네, 뭐 그렇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탈중앙화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제가 알기로 한 7차례 정도 셧다운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탈중앙화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그쪽에서도? 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되게 여러 유명한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크립토 유튜버들도 이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점점 더 벗어나고 있다. 아, 예,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예, 그게 뭐 저희가 설명을 수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솔라나가 우리가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목표는 솔라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솔라나가 그 POH라고 하는 노드를 운영합니다. 그 노드가 블록의 경쟁을 맡기지 않고 블록의 순서를 미리 오더링을 짜는 애들이거든요. 그 POH를 집중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하면 걔네들이 역할을 못 해내고 뻗는 거죠. 근데 이 POH라는 특수한 층의 노드를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를 깬 거 아니냐. 그죠? 네. POH를 운영하려면 슈퍼컴퓨터급의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사실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이제 진정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네. 헤게모니에 바꿀 그 범용 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어떠한 것을 하나 포기하면서 나머지 둘을 이루어내는 건 사실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메인넷 블록체인 중에는 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아직 없죠. 네. 그래서 뭐 확장성 뭐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뭐 다 알고 많은 블록체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웹사이트 뭐 어떤 메인넷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우리는 스칼러블하다. 네. 뭐 근데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확장성 탈중앙화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동안 저희 이사님께서 문 이사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저희 네. 로커스체인 기술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네. 저희는 뭐 베러플라이브 푸닝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이내믹 샤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설명했는데 아마 많은 홀더분들이 그거를 되게 공감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냐면 뭐 베러플라이브 푸닝 뭐 다이내믹 샤딩 뭐 이런 기술 좋아. 근데 이런 게 뭘 이룰 수 있는지를 사실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고 또 이런 트랄레마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블록체인 트랄레마를 이렇게 해결해서 저희가 그 범용 기술로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서 그 범용 기술로서의 길을 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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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주장을 요약을 하면 어쨌든 이제 지금의 블록체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범용 기술이고 이 범용 기술은 향후에 그 스태티스타의 예측에 의하면 한 300배 정도는 시장 크기가 더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고 지금 그 시장의 크기를 가로막는 것 중에 첫 번째 원인은 기술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의 한계를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이루면서 확장성까지 이루면서 성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블록체인이 유일한 것 같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바라보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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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데이빗도 블록체인에 투자하지 않나요? 네, 네. 와이프가 이거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볼 수도 있어서 네. 얼마 투자했는지는 묻지 않고 네. 그러면은 네. 투자자로서 뭐 네가 투자 안 했으니까 길게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투자자로서 빨리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이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단타 예. 사실 뭐 이런 헤게모니 바꿀 기술은 사실 단타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네. 네, 저도 뭐 단시간에 제가 엄청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은 아예 꾸지도 않고 네. 제가 이제 로커스 투자한 이유 중 하나는 뭐 단시간에 뭐 코인이 몇 배 뭐 뛰어서 뭐 단시간에 뭐 차익을 뭐 챙긴다 이런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사업 개발을 하면서 개발자분하고 또 회의가 되게 자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술적인 마일스톤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마다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네. 그런 자신감. 이사님은 물론 네, 그렇죠. 그렇고, 네, 그렇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장시간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지, 네, 단타를 생각하진 않고, 그럼 뭐 얘기 나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블록체인 시장은 결코 단시간에 뭐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뭐요? 일단 아까 뭐 헤게모니 기술, 범용 기술이기도 한데, 블록체인은 다른 범용 기술하고는 조금 그 캐릭터,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달라요. 다른 기술은 일단 시장이 구축돼 있고, 네,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네,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사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 사업 개발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네, 이 기술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이 프로젝트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네, 어떻게 시장을 바꿀 것인가, 음, 이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블록체인 시장은 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자리 잡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뭐 틀릴 말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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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 개발한다는 의미는 시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을 만들었어. 이걸 사용해. 이게 아니라 기술을 만들었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네, 사용해야 돼. 라고 네, 하면서 이 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네, 입장이라서 네, 다른 범용 기술보다 시장이 자리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컨셉을 보여준 게 게임 체인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 물론 게임 체인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사님께서 그동안 웨비나에서 저희 게임 체인을 엄청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네, 커뮤니티에도 제가 보면은 뭐 우리가 몇만 명이 뭐 다운로드 수가 몇만 명이 됐고, 그 다음에 동시 접속 몇천 명이 됐다. 네, 이런 내용을 많이 공유해서 마치 게임 체인이 어떠한 achievement, 그러니까 그 성과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걸 봤는데, 사실 게임 체인은 성과보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 체인 자체가 새로운 시장을 열리는 이제 스태핑 스톤이거든요. 스태핑 스톤이 뭐예요? 디딤돌?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달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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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게임 체인은 그런 이제 디딤돌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사실 성과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스팀에 이제 게임 체인을 론칭했는데 사실 얼리 액세스 이제 프리 투 플레이라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도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향후 게임 개발자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게임 개발자들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인정을 하면은 저희 생태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징적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런 상징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기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네. 뭐 사실 이런 내용 그냥 웨비나나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공지를 통해서 네. 블록체인이 어떤 마일스톤이 있어서 이 마일스톤이 코인에 어떤 영향을 줘서 코인이 얼마를 올라갈 건지라는 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시장을 열 것이며 네. 이 업계를 이 범용 기술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네. 좀 더 인내를 갖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했나요? 네, 네.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사업부에 데이빗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우리 데이빗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뭐 좀 같은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의 시각, 그리고 MIT 하면서 그 MIT의 그 IT 쪽의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빗은 진행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가도 되나요? 네. 네. 인사하고 가시죠.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두바이, 사우디 관련돼서 일의 진행 사항이 어떠냐.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바이, 사우디 이 지역은 두바이,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곳으로 있는 거고, 사우디 다 석유 국가죠. 그래서 석유 이후에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게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이런 식의 차세대 IT 이런 걸로 일을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 메타버스 회사, 블록체인 회사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SDAIA, 사우디의 데이터 인공지능청에서 미래에 그 획기적으로 블록체인을 바꿀 기술로 로커스 체인을 접하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소식이 사우디의 전 지역에 방송으로 나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뒤에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겠죠. 사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옴시티도 있고 리야드 스마트시티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은 단순히 미팅만 참석을 했으면 왜 언론사에 사우디 전체 언론사에 그게 발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훨씬 더 일이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오늘 이제 이 웨비나를 듣고 싶어 하는 내용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편하게 계시면 어느 날 로켓이 이렇게 발사가 될 거고, 그 발사가 되면 다시 올라타기 어려우니까 굳이 뭐 10%, 20% 더 붙기 위해서 단타를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이게 언제예요?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 어느 날 가격이 떨어져서 아니면 올라서 기분 좋아하고 떨어져서 기분 우울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실 거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파시는 거가 얼마라도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속 언제예요?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언제예요?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어 그냥 뭐 절대 그런 타이밍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할 때 팔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게임체인 메인넷 진행 사항은 게임체인이 알고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상당 부분 빨리 많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킹덤 언더 파이어를 즐기시던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즐기고 계시고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노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겼네.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체인이 잘 동작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잘하고 있다는 게 저희 메인넷을 당기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게임체인이 정말 서버리스가 많냐? 일부 누군가는 유튜버가 이제 서버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서버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냐? 노드에 저장이 되는 거죠. 노드는 어디에 있느냐? 게임을 실행을 하면 노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 노드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 서버는 없다. 여기에 이제 좀 더 다른 게임들이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배팅 로직이 되면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제 그러면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뭐 제페토 같은 경우도 수백억씩, 수천억씩을 서버 운영비로 쓰잖아요. 그런 서버 운영비를 쓰지 않고도 게임을 동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서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이슈를 벗어나는 일도 또 많이 생깁니다. 예,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예, 지각 관련된 질문이 또 많이 있었어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국내 원화거래소에 상장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뭐 이거 이제 개인적인 예상일 수도 있고요. 뭐 하는 얘기들을 흘러서 전해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봄이 되면 올 한 해 투자 시장에서 증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암호화폐도 있을 텐데 봄이 되면 암호화폐에 본격적인 반등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이전 웨비나 때 한번 예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점점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시장 암호화폐도 많이 이제 이전 많이 저가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한 곳이 있죠. 팔코넥스가 있을 거고요. 팔코넥스가 일을 하기 위한 해외 거래소, 대형 거래소가 있을 거고, 그러면 팔코넥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제 해외 거래소가 있을 거고요. 그 해외 거래소는 정말 저희가 훌륭한 기술이라는 거가 맞고, 두바이에 많은 거래소들이 진출해 있고 대표님도 거기 가 계시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봄부터는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사우디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 그때 동시에 오픈을 해드리면 이제 뭔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가격이라는 거는 확인된 저희의 위상에 맞게끔 또 걸맞게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올해 2023년도는 로커스 체인이 글로벌 진출을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마음을 이렇게 로커스 체인으로 내가 뭐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 해보시죠. 이게 100원이면 얼마야? 뭐 500원이면 얼마야? 1000원이면 얼마야? 에이, 10,000원이면 얼마야? 뭐 이런 식의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아유 나한테 10,000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인 것 같고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안 올 거야. 1,000원만 가도 좋겠다. 500원만 가도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게 행복하죠. 그런 상상을 마음껏 해보시고 로커스 체인은 그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플랫폼 기술이고 그 기술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이 97원이야. 퇴근할 때 94원이 됐어. 어떤 놈이 던져가지고 92원이 됐어. 뭐 누가 또 누군지 모르겠어. 사줘가지고 98원이 됐어.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이런 얘기가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야, 뭐 바로 있는 일도 못 해내는 회사가 무슨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들기 때문에 반드시 길게 보셔야 되고 기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아니 그렇게 바라보시지 말고 진짜 기술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지금은 저희가 정말 큰 곳에서 로커스 체인을 찾아와서 로커스 체인이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발견을 해서 오퍼가 온다는 거를 나중에 실감을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면 그런 애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안 찾아오지? 그러면 니네 주장일 뿐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이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그런 식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갑 쓰시는 거 메타마스크나 아임 토큰이나 이렇게 외부 지갑에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뭐 콜드월렛을 사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거래소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가 있고 국내 거래소가 있죠. 근데 국내 거래소는 특히 이제 원화 거래소는 워낙 정부에서 그 승인을 내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 코인의 수량이 그렇게 틀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화거래소는 지갑에 보관을 해도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갑, 그 외부 지갑, 핫월렛이나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아니면은 이 니모니 코드를 유출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교환을 할 때 뭐 몇 가지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실 때 그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다른 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니모니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관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부 지갑으로 나는 잘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냥 핸드폰 깨끗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2대 정도 중고든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 2개를 아예 지갑 관리용으로 보관을 하시면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콜드월렛은 아주 유명한 회사 거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하면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지갑도 아임토크는 많이 쓰긴 한 중국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트러스트 월렛나 메타마스크, 토큰 포켓 뭐 이런 것들은 중국 회사 아니고 또 많이들 쓰는 거니까 지갑을 사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 로커스 체인이 이제 메인넷이 런칭을 하면 코인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ERC20 토큰이잖아요. 이거를 수합을 해주는 시기가 오면 거래소에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은 지갑에 외부 지갑에 가지고 계시든 이렇게 그 전송을 하면 수합이 되도록 그때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 스마트 컨트랙으로 로커체인 지갑 주소랑 그 다음에 코인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게 소각되고 코인 발행이 돼서 그만큼의 거가 그 등록한 로커체인 지갑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구조로 될 거다. 물론 뭐 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XT.com하고 지금 비트마트 이렇게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원화 거래소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그때는 옮기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드 스펙과 명시 뉴스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었고 두바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마치겠습니다. 노드 스펙은 저희가 그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엔비디아 머신 제스 나노에 이렇게 해서 노드를 돌려봤을 때는 그게 AI CCTV에 들어가는 소형 컴퓨터에서 사양이 뭐 아주 뛰어난 거는 아니죠, 당연히. IoT 디바이스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이제 2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노드 간의 트래픽 문제, 네트워크 통신 양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노드의 저장 공간의 문제가 되죠. 근데 저희는 저장 공간의 문제는 수기가 뭐 10년 이상 운영을 해도 몇 기가를 넘기지 않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고 트래픽 자체는 저희가 이제 가정통신 100mbps의 10배에서 15%만 쓰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와이파이나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통신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냥 유선보다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유선 선으로 연결된 망과 수기가 정도의 데이터 공간만 있으면 노드는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명시는
명신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전기차에서 운영되는 플랫폼, 차세대 전기차 그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그 개발은 명신과도 함께 하지만 명신 외에도 굉장히 큰 일본의 회사,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으로 사용될 스마트 시티에 사용될 리아드나 네옴이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쓰일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두 회사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3분의 1 정도만 지금 오픈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를 다 오픈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들어오는 돈들이 뭐 1, 20억, 몇백억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제 스타트하는 그 첫 뉴스가 바로 명신과의 모바일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거고요. 두바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뭐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은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로커스로 두바이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분들이 지금 상황이 조금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좀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